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조그만 이 플랜트를 이용해서 플랜트 가든을 해볼까 해요. 근데 이 플랜트가 작지만 이걸 좀 큰 의미로 하면 넓은 집들은 뭐 베란다에다 하셔도 되고 요즘은 거실에다 해서 바퀴를 달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베란다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경을 해 놓으셨을 때 시간이 지나면 단점이 있어요. 얘가 바퀴가 안 달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내가 싫대요. 식물들이 다 햇빛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실내에서 예쁜 모습을 봐야 되는데 자꾸 이 식물들이 햇빛을 보려고 하니까 나중에 잘 모르시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이제 식물을 아는 사람들은 아, 얘가 햇빛을 갖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왜 이렇게 햇빛을 갖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플랜트를 네모지게 하지 않고 동그랗게 해서 수시로 돌려주면서 이 수영이 잘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플랜트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세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나무를 이용해서 많이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무는 아무래도 세면보다는 친환경적이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많이 쓰지 않고도 밑에 이렇게 첩경물, 식물을 통해서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것들을 첩경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얘가 예술적인 가치로 보일 수도 있고, 아, 그냥 꽃집에서 파는 식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식물을 제가 3가지만 준비를 했어요. 스킨답서스, 이건 천남성과인 스킨답서스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무늬 벤자민이에요. 무늬 벤자민 고무나무예요. 무늬 벤자민 고무나무는 얘를 이렇게 잘랐을 경우에 여기서 하얀 진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빛을 더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그냥 고무나무보다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반입식물, 잎에 무늬가 있다라고 해서 반입식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반입으로 되어 있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녹색이 짙은 게 있거든요. 얘는 알로카시아가 아니고 아로우카리아입니다. 아로우카리아인데 이렇게 소나무처럼 느낌은 그렇지만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녹색이 진한 식물일수록 내가 이름은 몰라도 녹색이 진하다라고 하면 아, 그래도 조금 빛이 조금 많이 적어도 얘가 잘 자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키가 크고 작고 더 작고 이렇게 대중서로 나눠지면 여기 조경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굉장히 높낮이가 있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메인이 되는 아로우카리아를 먼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로우카리아를 이렇게 빼볼 건데요. 가끔은 얘가 단단해서 빼지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흙과 이 지금 요 화분에 있는 흙이 성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을 건데요. 가끔씩은 약간 황토 같은 느낌이 나는 흙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얘랑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좀 섞어서 이렇게 여기 있는 흙과 여기 있는 흙과 약간 섞어서 이렇게 심어주면 몸살이 좀 덜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기 있는 황토를 그냥 심다 보면 얘가 몸살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쪽을 좀 이렇게 깊이 팔 거예요. 지금 밑에 있는 흙은 조금 전에 제가 물을 조금 이렇게 믹싱을 해놔서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잘 했고요. 그래서 얘를 들어서 이쪽에 이렇게 심을게요. 심었을 경우에 너무 밑으로 폭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얘는 중간을 통해서 우산처럼 펼쳐졌기 때문에 앞뒤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많은 식물들은 앞뒤가 있어서 앞뒤를 잘 구분해서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수 있도록 얘를 좀 돌려서 한쪽에 심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다 보면 황금 비율이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심을 때도 한쪽에 뭔가 주가 되는 거 하나 심었으면 조금 멀리 또 이쪽에도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파서 제가 멀리 심어 볼 건데요. 지금 옆에 보시는 무늬 벤자민을 심어 볼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좀 밑에 있는 흙을 조금 털어버리고 분갈이를 하는 것도 조금 잠깐 말씀드려 보면 분갈이를 하는 시기들을 잘 모르시는 분 계세요. 분갈이 하는 시기는 내가 화분에 이렇게 식물을 심었어요. 밑에를 내다 보니까 여기 밑에 물구멍이 있죠. 물구멍을 내보니까 그쪽으로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 집이 너무 작아, 좀 큰 데를 좀 옮겨줘, 이런 거거든요. 집에서 식물을 기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물론 꽃집에서 화분을 샀을 경우에는
뭐 그렇게 밑에 그렇게 뿌리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화분이 안 팔리면 그 꽃집은 물 닫아야 돼. 그죠? 그렇지만 집에다 놓다 보면 1년, 2년 지나면 언제 분갈이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밑에 뿌리가 나올 정도로 되면 분갈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갈이 하실 때도 그냥 옮겨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오래된 뿌리들 이런 것들은 가위를 좀 소독하셔서 뜨거운 물에 데치든지 아니면 뜨거운 그런 불에다가 조금 소독을 하셔서 쓰시면 훨씬 그 병충해를 예방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멍을 또 뚫어서 제가 이 분은 뿌리가 웬만큼 괜찮기 때문에 이쪽으로 향해서 제가 놓을 건데요. 제가 돌려서 여러분들의 앞으로 어느 부분이 예쁜가 보시고 꼭꼭 눌러서. 이렇게 했을 때 밑에를 평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둔둑을 주는 거예요. 이쪽을 좀 볼록하게 해주고 이쪽을 좀 볼록하게 해주고 내려가는 부분은 좀 내려가게. 그래도 심을 때도 좀 디자인을 생각해서 심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심으시고요. 보세요. 흙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흙을 좀 더 여기 있는 흙들을 넣으실 때 그 다음에 얘를 눌러줄 때 그냥 술렁술렁 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이 흙과 밀착이 되도록 중간중간 손으로 꼭꼭 눌러서 공극을 없애야 돼요. 공극을 없애서 해주시고 그리고 물을 줬을 때 물이 밑으로 넘치지 않도록 가해 테두리는 약간 낮게 해주셔야 물이 넘치지 않고 이 화분 안에서 잘 흙에 잘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심어서 그냥 덮는 게 아니라 밑에 부분을 이제 흙을 이용해서 빈 공간도 메꿔주시고요. 제 얼굴이 안 보이셔도 괜찮으시죠? 저를 보시지 말고 나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질문도 하셔도 괜찮아요. 저 선생님은 혼자 뭐라고 혼자 중간에 질문을 있어도 질문도 못하고 그러시지 말고요. 그 질문이 결국은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질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도 한 번씩 하시면서 하시면 뭐 제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죠? 모르는 건 할 수 없지만 아는 것들은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질문하세요. 근데 사람들이요. 알아야 질문도 해요.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 못 해요. 알아야 뭐 질문을 하지. 그죠? 근데 너무 내숭 떠시지 말고 질문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흙을 보세요. 보기만 해도 흙이 까무잡잡하니 영양가가 되게 많이 있어 보이죠. 얘는 질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잎을 보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스킨답사스 아까 제가 이론할 때 설명드렸는데 무슨 과? 예, 오 천남성과요. 안 조르셨네. 그죠? 얘는 이제 밑으로 흘러내려도 괜찮아요. 예전에는 스킨답사스를 가정에 참 많이 길렀어요. 지금도 많이 길러요. 왜냐하면 얘가 잎이 많아서 공기 정화도 되지만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서 잘라주면 또 나고 또 나고 해서 번식을 많이 하는데 어떤 집에 가보면 벽을 통해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고 천장으로 스카치 테이프도 붙여놓고 거실에서부터 주방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거 예쁜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이제 오래된 그 함지박 같은 거 있죠. 뭐 소여물통 그런 거에다가 맥반석을 씻어서 얘를 잘라서 놓은 다음에 뭐 마사나 맥반석이나 돌 이런 걸로 딱 눌러 놓으면 얘가 그 안을 다 번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여물통을 다 채우거든요. 그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팁으로 스킨답사스를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팁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하나는 이쪽에 놓을 건데요. 제가 뒤에서 보기 때문에 모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아니면 내가 좀 조경물을 좀 예쁘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쪽 가운데는 비워서 뒤쪽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야 이제 돌이라든가 아니면 숯이라든가 그런 거 놨을 때 앞부분이 좀 더 예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하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그런 다음에 앞쪽에 숯을 놨어요. 이 숯을 놔주면 공중에 있는 그런 습도도 이 정도 갖고야 뭐 습도를 얼마나 없앴겠냐마는요. 이렇게 식물한테도 좀 좋은 의미로 이렇게 습도도 조절이 되고 또 모양도 괜찮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끼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비단이끼거든요. 비단이끼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물을 많이 심고 그러기 때문에 얘가 장마철 같은 때는 녹아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년 내에 얘가 나오질 않아요. 특히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덥고
온도가 높고 하면 얘가 상품 가치가 없어서 얘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봄에 건조했을 때 시장에서 사다가 그늘에다 말려요. 말린 다음에 박스에 다시 보관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스프레이를 해주면 이렇게 파랗게 돼요. 이게 지금 1년 정도 된 그런 이끼거든요. 비단 이끼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에를 넣어주면 훨씬 예쁘게 표현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꽃꽂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잘하는 단어가 예쁘게. 예쁘게, 그죠? 살면서 예쁘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중간에 이제 돌도 이렇게 무거운 돌도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화산석이에요. 이거 굉장히 가볍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공기층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볍고요. 이것도 그냥 뜩뜩 놓는 게 아니라 약간 그룹으로 이쪽에 놨으면 얘는 이쪽에 또 멀리, 이쪽에 멀리 또 하나. 이렇게 해서 디자인적으로 얘를 이렇게 배치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큰 돌도 있어요. 이거 되게 크죠. 이 큰 돌도 너즈물에 해서 밑에 뿌리도 고정도 시켜주고 또 예쁘기도 하니까 계속 예쁘다는 말이 나오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끼를 예쁜 쪽에다 놓을 건데 제가 돌아가서 아무리 제가 식물을 잘 심는다 하더라도 좀 보면서 해야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에 이끼를 하나 이렇게 놓을 거예요. 이끼를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너무 볼품이 없어요. 이끼를 예쁘게 올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이끼를 놓으신 다음에 산에 가면 어떠세요? 바위에 이끼가 있는데 이끼만 덜렁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마사라든가 돌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끼를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해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여기가 예쁠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마사는요, 엉금엉금한 그런 채반에다 받쳐서 이렇게 깨끗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 마사로 이끼 주변을, 이끼 주변, 돌 주변, 자, 이렇게 해서 이 이끼가 자연에서 나온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끼를 한번 딱 눌러줘야지 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이끼는. 산에 가면은 왓소니아 한번 쳐보시면 약간 고사리 같이 생긴 그런 잎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산소 공급을 다른 것보다 굉장히 원활하게 더 많이 한다고 인터넷에 한번 쳐보셔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끼 종류가 의외로 공기 정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흙을 많이 넣다 보니까 물 줄 때 계속 물이 넘쳐요. 넘치니까 막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넘치지 않도록 가해 테두리 부분을 약간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시면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팁은 그거예요. 이끼를 먼저 놓고 마사를 넣으시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마사를 쭉 한 다음에 이 이끼를 올려놓으니까 이끼가 혼자 놀아요. 혼자 막 여루 갔다 저루 갔다 놀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산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굉장히 쉬워요. 보실 수가 있어요. 이따가 자세히 다 제가 심은 다음에 보시면 그 느낌이 확 오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도 흙에서 뭔가 튀어나와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식물보다 밑에를 어떻게 잘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이거의 값어치가 달라져요. 똑같이 심었는데 얘를 둘 심어 놓고 그냥 마사로 쫙 한 것과 지금 이렇게 이제 숯도 놓고 돌도 놓고 이렇게 이끼를 놓은 것과 가격으로 볼 때는요 한 2, 3만 원, 뭐 5만 원 이렇게 차이 나도 이걸 선호해서 사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턱턱 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이것저것 좀 넣으시면서 조금만 수고만 덜면 상품의 가치를 훨씬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사를 씻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을 주면서 마사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밑으로 다 내려가면서 마사가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경을 할 때 꼭 마사를 위에다 얹어줘요. 그래야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그런 화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뒤쪽에도 마사를 넣어주셔야 물을 넣었을 때 보세요. 마사를 넣은 것과 안 넣은 것과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물을 주잖아요. 마사를 안 넣으면요. 이 흙이 가볍기 때문에 둥둥둥둥 떠다녀요. 근데 마사가 딱 자리를 잡아주면 물을 줘도 계속 깨끗하게 무겁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뒤쪽에도 이끼를 뒤는 아직 안 보이시니까 이따 보시면 뒤쪽에도 이끼를 넣어서 마사로 이렇게 딱 눌러서 잡아주시고요. 우리 뭐 여기 조경 너무나 그 잘하시는 우리 사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끼 넣으시고 또 나머지 있는 마사 완벽하게 완성을 해놔야 될 것 같으네요. 여기 있는 돌도 이따가 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 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아, 지금 이거 심은 게 아니라 옛날에 심어놓은 것 같잖아. 이런 느낌이 들어야 제가 잘 심은 거예요. 제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사는요, 정말 이 식물 심기에서 마사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재료의 하나예요. 마사를 꼭 넣어주셔야 돼. 지금 제가 마사를 씻었기 때문에 훨씬 씻지 않은 거 올려놓은 것보다도 훨씬 예뻐요. 그리고 이따가 보셨을 때 돌이 정말 자연에 얘를 캐면 속에 이따만한 돌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들어야 돼, 이걸 보면. 그리고 이끼도 아 지금 바위에 얘가 붙어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 심어져 있는지를 이따가 보시면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하면 저는 잘 심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따가 상세히 보시면 예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